네, 우리 멤버를 진행을 했고요. 회원가입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회원가입했을 때, 다톰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톰, 다톰, 다톰.co.kr 로그인, 로그인 해야 되겠지. 로그인. 로그인, 마이다톰에 상세 보기 여기에 있으면 여기 주소. 네. id.datom.co.kr 밑에 주소는 사실 이거였어. myadmin이라고 뒤에다 슬래시만 붙여주면은 id.datom.co.kr에 자기 것만 붙여주면은 뭐 그게 어드민 페이지네요. 네, 여기에다가 똑같이 로그인을 일단 해놓고 계속 확인해야 되니까 실행. 네. 로그인을 딱 시켜서 보이게끔 딱 해주시면 되겠죠. 어제 우리가 만든 게 뭐였죠? 이쪽에 DB,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백엔드 개발자들이 물론 다루는 것이지만 우리도 기본적 개념은 알고 계시는 것이 매우 매우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덤앱 자기 아이디로 이건 내가 만든 DB가 아닌데 데이터베이스는 저렇게 깡통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제 저희가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테이블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이 교실 안에 테이블이 막 20개, 뭐 20개 뭐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테이블이 여러 개 있잖아. 이렇게 테이블별로 사람이 앉아 있죠. 테이블별로 데이터가 이렇게 구성이 뭉쳐 있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뭐 회원 가입 테이블, 뭐 상품 정보 테이블, 뭐 구매 테이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테이블들이 쭉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에 이제 서로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릴레이션이 맺어지는 거고, 그건 RDBMS라고 그래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로요. 그래서 이거는 MySQL이라는 DB입니다. 여기 보면 정보 나와 있잖아. 옆에 보면. 이게 마리아DB라는 게 있었는데 마리아DB랑 이게 MySQL하고요.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돼 있지? localhost via Unix socket 서버는 이렇게 돼 있고 MySQL, SSL is not being used. SSL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는. MySQL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근데 뭐 이런 정보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웹 서버는 아파치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 다톰에다가 보고 있는 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PHP 버전이 7.4.27 버전 쓰고 있네. 네. 어쨌든 뭐 이런 뭐 서버 정보들이 여기 옆에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다가 테이블 만들었죠. 어제 테이블 열어봅니다. 어제 테이블 제가 데이터를 5개 집어넣었거든요. IDX 번호는 중간에 삭제했다 그러면 그 번호는 다시는 생성 안 돼요. 이 전체 데이터를 완전히 새로 밀어버리고 1번부터 다시 들어가게 하고 싶으면 트렁케이트 테이블이라는 그 명령어가 있는데 트렁케이트 테이블 하시면 싹 다 밀어버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초기화하지 않는 이상은 중간 번호가 지웠다. 이거 다 지우고 시작하면 7번부터 6 다음에 7이잖아 나는. 7번부터 들어갈 거예요 아마. 네. 그게 쭉 남아있어요 인덱스가요. 네, 여튼 어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여러 데이터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야? 여기에서 한 사람만 오늘 아침 기념으로 로그인 한번 또 해보 여기 데이터를 한번 인서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sert. 오늘 아침에는 누가 생각나냐면 어제 정혜인 씨를 제가 만났거든요. 정혜 띠릭 카 띠릭 카 정혜인 남성 정혜 직접 임명할까? 네. 가입하기 다 통과된 거잖아. 통과됐지? 가입하기 짠!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쩍쩍쩍. 오늘 아침에 톰맵 다톰에 있는 거 이거는요. 로컬 아니에요. 별로 넘어왔죠? 이제 로그인 기능도 우리가 줘야지 로그인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갔단 말이지. 짠. 들어간 거 확인해 볼게요. 서버에서. 서버. 새로 고쳐야 되겠지. 뭐 이렇게 클릭 한번 다시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들어갔어요? 정혜. 오늘 아침에 가입한 정혜 씨가 가입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네, 그래서 로그인할 때 이제 여기서 검사를 이제 할 때 아이디 중복 검사 당연히 이제 해야 되겠죠. 네, 아이디 중복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검사들인데 중요한 거고요. 이런 게 이제 백엔드 개발자가 개발했으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같이 일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디로 가서 처리를 해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디서 처리를 했냐면 여기 소스를 열어볼게요. 소스 버그 멤버 PHP에서 이 페이지는 당연하고 근데 저거 여기 member.js 여기죠. 근데 이게 PHP라고 클릭 이게 안 먹네. 네. 컨트롤 클릭이 안 먹네. 그래서 여기 JS의 member.js 네, 이겁니다. member.js member.js에서 어디 부분이냐면 아이디 검사니까 아이디일 경우 유효성 검사하기 여기로 가야 되겠지. 저는 한 62번째 라인 정도 있는데 아이디일 경우 유효성 검사를 찾아보세요. 그럼 여기 들어오자마자 얘가 일단 영문자로 시작되지 이게 맞지 않으면 검사 결과 불통과이면 여기가 들어가고 패스가 폴스가 되죠. 그다음에 통과이면 무조건 훌륭한 아이디냐? 아니죠. 네, 원래 아이디 중복 여부 판단을 해야 함이라는 이 부분에 우리가 소스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네. 자, 백엔드 개발자께서 오늘은 이 자리에 안 오셨고 어제 소스를 줬기 때문에 바쁘십니다. 그래서 소스를 받은 거를 한번 어제 얘기한 걸 한번 열어볼게요. 어제 여기에다가 소스를 넣었죠. 우리가 프로세스 폴더에다가 소스를 넣어놨거든요. 프로세스 안에 chk id, 체크 id 여기에다가 해놨단 말이지. 그래서 아이디 중복 검사, 아이디 받기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대요. 이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회 커리가 셀렉트 문장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운트를 세나 봐요. 그죠? 그래서 카운트 세 가지고 카운트가 1 있으면은 못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DB 커넥션 시키고 연결 문자열에 쿼리를 날리면 이 쿼리 문장을 집어넣어가지고 날리면은 결과가 들어오는데 검색 결과가 있으면은 0 이상이면은 검색 결과가 있으면 검색 결과를 가져와.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이게 1이면은 있는 거고 0이면 없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빵이냐 그러면 오케이 너 써도 되는 거야. 그리고 사용 중인 아이디다 만약에 0이 아니면 있다는 얘기거든요. 레코드 결과가. 그래서 no 이렇게 돼 있으면은 사용 중인 아이디. 그래서 얘가 어제 에코 이걸로 던져준다 그랬죠 결과를. 요 처리 페이지를 체크 아이디 PHP를 찾아오시면 이런 걸 다 처리한 다음에 DB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결과를 OK나 NO로 던져주겠다. 그리고 DB 연결을 딱 닫아버리는 소스 코드를 백엔드 개발자가 개발을 해놓은 거예요. 별로 길지도 않아요. 한 4-5줄 짜는 거예요. 이거 별로 길지도 않은 개발 라인이고요. 셀렉트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인. 그래서 여기 아이디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부른단 말이죠. 체크 아이디 PHP를 불러요. 자, 이 부분에다가 우리 한번 넣어볼까요? 네, 아침부터 AJAX를 하고 있습니다. 아작스. 어제 했던 그 AJAX는 뭐였어요? 하단에 가서 잠깐 보면 호스트 방식으로 우리가 던지는 거였죠?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이거. AJAX를 이용한 호스트 방식 DB, 데이터 입력하기. AJAX,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 그래서 이걸 줄여서 AJAX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비동기 통신. 한쪽만 업데이트한다. 즉 데이터를 별도로 얘가 간 거예요. 이렇게 화면은 가만히 있고 백단으로 갔다가 와가지고 오케이 당신 회원가입 성공했어 하고 그 자리에서 짝짝짝 박수 쳐줬죠. 화면이 깜빡거리면서 어디로 가지 않았어요. 네, 그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 포스트 방식의 AJAX 메서드. 그래서
$post URL 데이터 콜백 세 가지를 넣는다. 이런 거 뭐 정해놓은 거니까 이거 보고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길이 오른쪽으로 꺾어져 있으면 오른쪽으로 차 핸들을 꺾어야지. 그런 거야. 예, 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URL 데이터. 그래서 여기 전송할 페이지는 프로세스 밑에 있는 inst.php. 전송할 데이터는 이거 여러 개였죠 어제. 그다음에 전송 후에 성공. 여기 REST가 들어와요. REST가 OK로 들어오면 회원가입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로그인 페이지로 날아가겠고 실패 시에 얼럿 창으로 메시지 띄우게 해놨는데 어제 뭐 레그 데이터가 뭐 이렇게 지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네, 그거 메시지 한번 뜨는 거 봤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밖에 없냐? 아작스가 정말 AJAX용 메서드가 하나 더 있으니 그거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포스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여기에 아이디일 경우 유효성 검사하기. 자, 그래서 아이디일 경우 유효성 검사하기에서 불통과 말고 통과 시 여기에다가 중복 여부 판단. 그래서 원래 아이디 이거 아이디 중복 여부 판단이라고 말을 제대로 써놓겠습니다. 아이디 중복 여부 판단. 자, 그래서 여기다 AJAX로 아이디 중복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또 여러 줄을 한번 써줄게요. 이렇게 써놓고 빠빠 빠빠빠빠빠 네, 이렇게 해놓고 AJAX로 중복 아이디 검사하기. 그럼 AJAX 처리 의용이 두 가지 있거든요. AJAX 처리 유형 두 가지. 1번 여기다가 포스트 처리 방식 있죠? 포스트 방식 처리 메서드 이거는 바로 $포스트를 쓴다고 그랬어요. $post 뭐 어떤 대상을 선택해서 처리하지 않고 일반적인 페이지 처리일 경우에는 그 괄호에서 선택자가 없고 그냥 달러만 쓰고 지나가요. jQuery예요. 지금 이거 jQuery $post 얘네들 jQuery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URL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 URL 데이터 콜백 세 가지 쓴다고 그랬죠. 그건 어제 설명했으니까 이렇게만 쓰고 지나가고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두 번째는 겟방식도 있어요. 겟방식 처리 메서드. 네, 겟방식을 처리해주는 그 비동기 통신도 있어요. 그 페이지로 날아가지 않더라도 그냥 get으로 넘기는 거야. 그 페이지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get이라고 쓰고요. URL로 보내고요. URL 그리고 callback. 얘는 이렇게 두 가지를 보내게 돼 있어요. 왜냐면 URL에 묻혀서 데이터를 보내면 되잖아. URL에 equal 키 물음표 키 이퀄 값 키 이퀄 값. 그러니까 이거는 저거예요. URL에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그 얘기 겟방식. 그 얘기고 여기는 데이터가 따로 있지만 여긴 데이터가 없는 이유가 URL에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쌈바 하나가 더 있는데 위에 두 가지 유형 중 선택 처리 메서드가 있어요. 위에 두 가지 유형 중 선택 처리 메서드가 있으니 이름이 바로 AJAX예요. 이름이 $AJAX라는 애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걸 한글로 써볼까? 이거는 전송할 페이지, 전송 방식, 보낼 데이터, 전송할 데이터 타입, 이동기 옵션 되게 많네.
성공 처리, 콤마 실패 처리. 네, 이렇게 뭐 아주 대단하게 여기 값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전송할 페이지, 보낼 데이터, 전송할 데이터 타입, 비동기 옵션. 이게 너무 기니까 내가 밑으로 좀 내려서 쓸게.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간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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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넘버를 붙여볼까? 전송할 페이지, 전송 방식, 보낼 데이터, 전송할 데이터 타입, 비동기 옵션, 성공 처리, 실패 처리까지 이렇게 7개나 되네요.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걸 그대로 한번 써보시면 되겠어요.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대로 써보기로 한다. 자, 써보겠습니다.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밑에다 붙일게요. 여기다 붙일게요. 오호, 이렇게 생겼구만. 여기가 전부 다 주석 처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엔터를 치면서 들어가 볼게요. 전송할 페이지는 콤마가 살아 있어야 되죠? 이거 밑에 거로 내려가려면 여기 쌍따옴표 하면 안 되겠다. URL 콜론 값 이렇게. URL 콜론 값 콤마 밑에는 여기 하나씩 써볼게요. 타입 이게 문자형으로 얘네들이 만들어 놨어요. 콜론 값 콤마 보낼 데이터는 콤마를 하면 타입 다음에 데이터 콜론 중괄호 값을 여러 개 보내는 거지.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보낼 전송할 데이터는요. 데이터 타입 T는 대문자 타입 타입은 콜론 값 콤마 네 콤마로 계속 되어 있죠. 이 콤마를 지금 밑으로 내리면서 제가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async 콜론 값 이게 true나 false인데 일단 false 써놓을게요. 네. 그리고 성공 처리 success 콜론 값 펑션 열고 닫고 이렇게 처리. 그 다음에 이제 실패 시는 에러예요. 에러. 실패 처리 시 여기죠. 마지막에 에러. 에러. 콜론 요것도 펑션. 끝에 점만 없애주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 세미콜론에서 닫아 놓겠습니다. AJAX 메서드예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여기만 앞에다 붙일게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왜 찌글찌글 표시 나오는지 아세요? 왜 찌글찌글 거릴까요? 뭔가를 안 썼어 내가. 속성 콜론 값 쓰려면 뭘 써야 돼요? 객체인데 이거 객체인데 객체가 형식이 틀렸다고 얘가 찌글거리는 거거든요. AJAX 안에 중괄호를 안 했지 내가. 중괄호를 해야 이게 속성 콜론 값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잡아놓고 중괄호 한번 해주시면 중괄호가 싸져요. 중괄호 열기를 딱 하시면 부터 중괄호 열기 하면 중괄호 열고 닫기가 되죠. 그래야 속성 콜론 값이 돼요. 중괄호가 꼭 있어야 됩니다. 속성 콜론 값, 콤마, 속성 콜론 값, 콤마. 이 형식 자체가 저거잖아요. 객체 형식이죠. 오브젝트. 우리가 만드는 오브젝트, 우리가 제작하는 오브젝트, 우리가 데이터를 구성하는 객체가 되겠죠? 맞죠?
네, 속성 콜론 값으로 돼 있어요. 요거 제가 싱크 한번 맞춰서 쏴놓을게요. 요걸 맞춰 일단 1차적으로 맞춰주세요.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다시 보면서 천천히 맞춰볼게요. 전송할 페이지는 어디냐? 요거 틀리면은 안 나오겠지. 프로세스 천천히 하세요. 프로세스 밑에 아까 체크 아이디 페이지가 있었죠? 네, 그거잖아. chkid 슬래시 chkid가 대문자 .php 페이지였죠? 그러니까 이게 전송할 페이지, 처리 페이지로 보내는 게 첫 번째 거예요. 무조건 첫 번째는 전송할 페이지. 두 번째, 전송 방식 있죠? 이거는 당연히 포스트로 저희가 쓸 거니까 포스트를 쓴 거예요. 전송 방식이라는 거는 get과 포스트 중에서 선택하라 이야기예요. get 또는 포스트 중에서 뭘 선택할래? 그럼 나는 포스트 방식으로 쓰겠다 이거지. 네. AJAX라는 메서드를 굳이 써보는 거예요. 이걸 쓰시는 분들도 있어서 내가 쓰는 거예요. 포스트로 하면 포스트, 아까 그 포스트만 써도 물론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다음에 보낼 데이터, 우리 아이디만 보내면 되거든요. 보낼 데이터는 MID, 우리가 했던 거 똑같이 MID 콜론 달러 샵 MID 점 발, 그래서 밸류를 데려가면 되고 끝에 세미콜론 하시면 안 돼요. 중괄호 안에 속성 콜론과 데이터가 객체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보낼 데이터, 네, 보낼 데이터를 객체 형식으로 쓴 거고요. 그렇죠? 하나씩 천천히 체크하시면 돼요. 다시 URL, 타입, 데이터 외울 건 아니야. 쓸 때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이제 알게 돼요. 전송할 데이터 타입은요, 우리가 HTML을 보내거든요. 뭐 JSON이면 JSON이라고 쓴다든가, HTML 텍스트면 텍스트로 쓴다든가, HTML을 보낼 거기 때문에 HTML이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요. 그리고 비동기 옵션은요. 그 false라고 했는데 비동기 옵션은 비동기 통신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비동기 옵션이라는 거 뭘 얘기하냐면 JS 파일의 전역 변수를 같이 쓰려면 이거를 꺼놔야 돼요. 켜 있으면 얘를 별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자바스크립트 안에 있는 다른 전역 변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false로 해야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이건 복잡하게 설명해 봐야 나중에 또 이게 뭔 소린가 해요. 네. false로 해야 JS 파일의 다른 전역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false로 처리하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실패했을 때 그 패스를 false로 바꿔야 돼서 그래요. 여기 밑에 보면 위에 보시면은 우리 실패하면은 이거 패스 false라고 했잖아요. 요 처리하는 게 만약에 이게 똑같으면 그 뭐지? 뭐가 똑같다는 거지? 아이디 중복이면 false 처리를 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고 계세요. 이건 복잡하게 갖고 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성공 처리. 아까 성공했을 때 여기 결과를 받아올게요. 레스가 뭐라고? 레스는 전달 변수인데 우리가 거기서 뭐하고 뭐 받기로 했죠? OK면 성공한 거 뭐죠? OK는 성공. NO는 실패. 우리 그 체크 아이디에서 보내는 값이 밑에 이거 OK냐 소문자로 OK냐 NO냐 요거 받기로 했죠. 네, 그래서 요걸 받으시면은 너무 길다. 좀 쳐야 되겠다. 네, 요 안에서 이제 처리하는 거죠? 요 안에서 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지? if만 쓰면 되겠죠. if 그죠? if 레스가 는 오케이 소문자 오케이예요. 소문자 오케이. 그러면 if 문이죠?
이런 게 중요한 문장이지 지금 처리 문장이니까. 그럼 이게 뭐라고? 오케이가 나오면 사용 가능. 이렇게 하는 게 더 간단하겠지. 사용 가능해. 오케이가 나오면.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써요? 달러 MID에다가 훌륭한 아이디네요.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되죠. 이게 여기 들어가야 돼. 이거. 지금 요거를 오케이 if문에다가 얘가 if문에 들어가. 훌륭한 아이디네요. 사용 가능하면. 그죠? 맞지? 그래서 Alt로 위로 올려볼게요. 오케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훌륭한 아이디네요. 해가지고 사용 가능합니다. 라고 쓰시는 게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훌륭한 아이디네요. 사용 가능. 만약에 else가 나왔다. 여기서 else가 나왔다. else. 그건 사용 불가한 거잖아. else는. 이렇게. else가 나왔다면 사용 불가한 것이고 이거는 사용 불가. 사용 가능, 사용 불가. 그럼 사용 불가하면 어떻게 한다고? 여기다가 사용 중인 id입니다라고 여기다 찍어야 되겠죠? 그럼 위에 거랑 그 쓰는 방식은 똑같겠네. 위에 있는 걸 똑같이 갖다 붙여 놓으시고요. 여기에다가 출력을 사용 중인 id입니다. 이래놓고 클래스는 빨간색으로 나와야 되니까 add 클래스가 아니라 remove 클래스 할게요. remove 클래스 on, remove 클래스 on. 글자색, 원래색, 빨간색. 글자색 복원. 빨간색으로 복원시킨 거고요. 그리고 통과 여부를 여기서 빼야 돼요. 통과 여부. 통과 여부. 그래서 여기다가 통과 여부 false, 통과 여부 false라고 위에서 썼었잖아. 이거랑 똑같이 해주라고. 불통과 상태값 변경. 이거. 바로 위에, 조금 위에서 복사에다 여기다 붙여놓으세요. 혼알비 줄맞춤 한번 해주시고. 오케이. 되겠죠? 불통과 상태값 변경. 요거 때문에 제가 이 async false라고 안 해놓으면은 이게 외부의 변수를 읽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아까 바꾼 거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요게 else문이지? else. else. 요게 else입니다. 요게 위에 게 if. 이렇게 if. 아래 게 else. 네, 그래서 요 문장까지만 일단 전개시켜 놓으시고 싱크 맞춰 놓을 테니까 좀 이따가 밑에 조금만 더 쓰고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작성한 부분이 요거였어요. 우리가 그 AJAX 중복 아이디 검사하기 유형은 포스트와 get 두 가지가 있는데 AJAX로 처리할 때 get 방식도요 제자리에 있으면서 페이지를 날아가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get 방식도 있는데 어쨌든 get과 포스트를 선택할 수 있는 양당 간에 선택할 수 있는 메서드가 있으니 바로 AJAX 메서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JAX 메서드는 AJAX라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메서드답게 7개의 그 파라미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7개의 파라미터. 그래서 첫 번째 전송할 페이지. 우리는 프로세스 밑에 있는 체크 아이디 PHP로 가는 거고요. 전송 방식, get과 포스트 등에 우리는 포스트로 보내는 거고요. 보낼 데이터는 MID, 샵 MID 밸류, ID 값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전송 데이터 타입은 HTML 페이지로 저희가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동기 옵션은 false로 해서 JS 파일의 다른 전역 변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async 비동기라는 옵션은 그런 거예요. 이게 동기 비동기라는 것 자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얘를 패키징을 할지 말지 그런 의미인데 요 비동기를 true라고 켜놓으시면은 이런 변수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pass, false 여기 전역 변수로 pass 있잖아요. 이런 변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false로 해 놓으셔야지 네 JS의 다른 전역 변수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이유가 이걸 false로 했기 때문이라고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 async false 앞에 이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URL 타입 데이터 타입 async success 그 다음에 error 요 이름은 정해져 있어요. 속성 콜론 값 이렇게 되어 있는 형식은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다 이제 값을 넣은 거죠. 그래서 제가 성공했을 때, success 했을 때 체크 id php로부터 무슨 값이 날라온다고? 오케이. 실패했으면 no. 그래서 사용 가능한 아이디일 경우에는 OK고요. 레코드가 나왔을 경우에는 no를 얘가 리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은 값을 처리하죠. function, res, 전달 변수가 OK 또는 no가 날라온다. 그래서 OK가 날라왔냐, OK냐? 훌륭한 아이디네요. 그리고 글자 색깔 녹색이 나오게끔 클래스 오늘 넣는 요 코드를 요 안으로 저희가 이동시켜서 집어넣었어요. 바깥에 이게 있으시면 안 돼요. 카피한 게 아니라 이동을 시켰어요. 아예 밖에 있는 애를 여기로 갖고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else다 그러면 no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용 불가. 그러면 this.siblings msg 이거 똑같은 데다가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빨간 글씨로 remove 클래스 on 해가지고 빨간 글씨 나오게끔 해서 찍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사용 중인 아이디일 경우에는 불통과란 얘기거든. 그래서 pass, false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통과 상태값 변경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 실패 처리에 대한 얘기가 이거거든요. 실패 처리. 그럼 여기에 값을 3개를 받아요. XHR, 스테이터스. 물론 지금 여기에다 쓴 이름은 다른 변수를 쓰실 수 있어요. 변수명은 항상 그래요. 값이 3개 들어온다는 소리야. 이 에러 처리를 할 때 펑션을 쓰시면 이 펑션 안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3개를 던져준대요. 요 에러 메서드가 되겠지. 이것도 에러 메서드야. 함수가 저기 객체 안에 함수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 3가지가. 그래서 XHR, status, error 이렇게 3가지 값을 던져주고 그걸 처리하는 함수를 만드는데 이 3가지 값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XHR은요. 이게 이런 말에서 나온 거예요. XML, HTTP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인데 request 객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그런 객체가 여기 HTTP 그러니까 XML로 비동기 통신을 할 때 XML로 데이터를 던졌다 받았다 하거든요. 내부적으로요. 그래서 XML, HTTP,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 전송 규약을 따라서 80 포트를 따라서 또는 442 포트를 따라서 날아다니는 그 패킷으로 리퀘스트를 하는데 리퀘스트 보낸단 말이에요. 그 객체를 첫 번째 값으로 던져줘서 필요하다면 써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 쓸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스테이터스는 저거죠. 실패 상태 코드. 코드 번호가 일로 넘어오고요. 실패 상태 코드가 어떤 상태인지 번호가 넘어오고요. 우리는 에러 결과값만 찍어볼 거예요. 에러. 끝에 에러라는 3번째 그 변수요. 전달값 변수. 에러 결과값. 네, 그래서 우리는 요것만 사용할 거예요. 에러 결과값. 이걸 얼럿 창으로 띄우도록 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얼럿 찍어볼게요. 윈도우 쪽 얼럿을 쓰죠 원래? 윈도우 쪽 얼럿. 연결 실행 실패 콤마 아니 여기 플러스 합시다. 플러스 에러 여기는 콤마 하시면 안 돼요. 얼럿에는 콤마 문법이 없어요. 콘솔.로그에 있는 거 그거는 플러스 하셔요. 이 값하고 이 값하고 합치시는 겁니다. 에러. 그래서 에러 여기 결과값이 구체적인 메시지가 여기 들어가요. 에러. 네, 요게 정확하게 써졌는지 보고요. 네, 값이 3개 들어오니까 3가지 쓰셔야 돼요. 3가지 쓰시고 얘만 쓰더라도 3가지를 써놓으셔야 돼요. 근데 왜 3개지 하고 3개를 굳이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제가요. 네. 원래 그 비동기 통신은요, 자바스크립트에서요, XML, HTTP 리퀘스트라는 객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처리 객체가 이거라는 소리지. 여기 jQuery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메서드를 만들어 놨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걸 다 쓴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코드가 다 끝났는데 이건 에러 함수가 되겠고요. 에러.
이렇게 써놓으면 헷갈리니까 그냥 에러라고만 해놓고 에러 위에 거 어디 끝나는 데가 어디야? 여기지. 요거는 석세스. 지금 여기 닫는 게 각각 뭔지를 여기 뒤에다 써놓으셔야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네. 습관적으로 꼭 해놓으세요. 이렇게 열고 닫고 했을 때. 네. 여기 석세스 끝나는데 실패 처리는 여기, 실패 처리 끝나는 데는 여기. 펑션 열고 닫고. 이거를 한번 세심하게 바라봐 주시고요. 이제 테스트를 하러 가서 잘 나오는지 보시면 요거가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그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았지. 아이디일 경우 끝났잖아요. 이제. 여기 else문이 제일 길어야 되지. 이거를 좀 길게 만들어 놓을게요. else로 전부 싸고 있는 거야. ajax 메서드를 else가 담고 있어요. 이 else 문장은 뭐라고? else 문장은 여기 안 걸렸을 때 검사 결과가 통과이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중복 여부 판단을 해서 우리가 훌륭한 아이디인지 사용 중인 아이디인지 검사를 다시 한번 한다. 그게 백엔드 코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AJAX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JAX 처리 코드를 이렇게 한번 쓰신다는 건요. 백엔드 소스하고 연결시키는 연결 구간이에요. 여기가. 그냥 이렇게 써놨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써놨지만 이게 백엔드 소스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죠. 네. 백엔드 개발자랑 얘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어쨌든 백엔드 개발자는 이제 내가 성공하면 오케이를 넘겨주고 실패하면 노를 그러니까 레코드가 없으면 오케이, 레코드가 있으면 노를 보내줄게 이런 회의를 한단 말이지. 어떤 값을 우리가 넘겨줄지. 자, 지금 소스코드 된 데는 다시 푸시를 완벽하게 제가 다 해놓고요. 이제 테스트를 하러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서버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파일즈러 요거 FTP 프로그램 쓰시는 거를 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까 여기 로컬 파일을 난 도구로 잡아놨어요. 이미 처음에 설정할 때. 그래서 AJAX 학습 밑에 있는 보고 이걸 잡고 지금 여기를 업데이트를 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JS 파일을 업데이트하고 있죠. 지금 JS 이쪽도 보그의 JS에다 맞춰가지고 리모트 사이트도 보그의 JS로 양쪽을 똑같이 열어놓고 딱 필요한 파일만 이쪽에다 덮어 쓸게요. 그래서 여기가 멤버 2023년 10시 39분 36초. 예. 지금 좀 전에 업데이트한 거 맞아요. 그래서 시간도 꼭 보시고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오늘 처음 들어와서 처음 덮어쓰니까 물어보죠. 항상 이 동작 사용. 그래서 덮어쓰기 확인. 그럼 뭐 10개든 20개든 그냥 싹 다 덮어버려야 되고요. 여러 개를 집어넣어도 덮어쓰기를 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일 경우에는 그 캐싱인 그 브라우저 캐시를 지우기 위해서는 컨트롤 F5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열어놓은 파일 여기에 회원 가입 컨트롤 F5로 완전 새로 고침을 싹싹 해주시고 아이디 검사부터 가는데 우리가 DB 연결해서 열어놓으시라고 하고 말씀드렸고 DB 로그인 하세요. 닷홈에 DB MySQL 관리에 있는 이 DB 연결을 하신 다음에 이걸 꼭 띄워 놓으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 어제 내가 올렸던 그 MID, ID가 쭉 들어가 있죠. 저는 뭐 킴스킴스 텀텀 뭐 등등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정해인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개수가 늘어났어요. 6개인가요? 6개 데이터인데 레코드가 같은 아이디를 넣어보겠습니다. 한번 자 예를 들어서 저는 텀텀이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다가 텀텀 다른 걸로 넘어가면은 얘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잖아. 문제가 생겼나 본데? 잠깐만. 에러가 생겼으면 에러 메시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틀리면
틀렸다고 나오고 맞으면 훌륭하다고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게 지금 안 들어가지네. 이 부분에 들어가지질 않는데 HTTP request on the main thread is deprecated because synchronous 뭐가 바뀌었나 봐. 뭐 바뀐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가 바뀐 거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좀 못 들어가거든요. 네, 저희가 여기 그 false, async false로 하니까 이제 뭐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근데 메시지 나온 건 일단 그렇다 치고요. 얘가 갔다 와서 성공, 일단 갔다 왔을 때 레스라는 값이 찍히는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그냥 생각 안 하고 안에다 집어넣는데 이 AJAX 메서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this는 의미가 없거든 사실은. 누구 바로 감싸고 있는 애에 누구 this라고 해야지 의미가 있는데 AJAX로 감싸버렸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this는 갈 곳을 잃어버린 this예요. 그래서 이 훌륭한 아이디네요 라고 찍어주는 애는 뭐예요? 샵 MID 여기에 있는 MSG에다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구체적으로 샵 MID라고 써주세요. 일단 우리가 this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던 게 찍히지 않는 원인이었고요. 이게 MSG에 정확히 출력 못 시키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펑션 들어오자마자 콘솔창 하나 찍어주세요. 콘솔.로그에다가 네, 결과를 이렇게 찍어볼게요. 레스로. 레스 결과를 들어오자마자 찍어봐요. 이 레스가 OK가 나는지 NO가 나는지 그걸 찍어보자고요. 이렇게만 일단 바꿔보세요. 네, 지금 요거는 안 바꿨어요. false를 true로 안 바꿨어요, 제가요. 네. 자, 이래놓고 일단 덮어서 한번 쓰시고요. 덮어 한번 쓰세요. 이렇게. 네, 이런 부분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네. 그리고요, 요거 덮어 쓰고 JS 덮어 썼어요. 그러면 페이지 열어놓은 거를 컨트롤 F5를 눌러서 완전 새로 고침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틀리게 놓고 한번 메시지 뿌리는 건 한번 보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아이디 있죠? 있는 아이디를 놓고 제가 블러를 넘어가면 얘가 뭐 디프리케이션 해가지고 이미 없어졌다, 말소됐다 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 여기 메시지를 보시면 결과값 노라고 들어오죠? 결과값 노라고 들어오죠? 네. 그리고 브라우저에서 이 메시지를 띄우는 게 이 비동기를 끄지 마라라고 정책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그래서 비동기 옵션인데 비동기 옵션 자체를 안 쓰면 true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전역 변수 사용을 그전에 못했었거든요. 근데 let이라는 애가 생겨서 가능해졌어요. 지금 내가 let으로 전부 선언하지 않았어요, 이거? 바깥에다가 let pass라고 해놨잖아. 그죠? 블록 단위 변수가 그 블록 단위 변수가 전달력이 있거든요. 네. 그 전에 바로 했을 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let은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래서 요거 false로 해야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요거는 비동기 옵션은
기본값 true 이대로 사용. 네, 그래서 true라고 바꾸겠습니다. 뭐 안 써도 true예요. 기본값이 true예요. 근데 여기 비동기 옵션이라는 게 그때 true, false를 바꿔줄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의미가 이렇게 되면 퇴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비동기 옵션은 기본값 true인데 뭐 true라고 써주시고 이대로 사용할 것이라고만 말을 좀 바꿔주세요. 네. 안 그러면은 그 경고가 자꾸 나오죠. 네. 그래서 정책이 바뀐 얘기를 뭐 구구절절 쓰진 않겠습니다. 정책이 바뀌었으니까 true라고 해주시고 네, 요렇게 바꿔놓고 다시 반영 한번 시켜볼게요. true로 바꿨어요. true. 비동기 옵션은 true, false가 있었는데 지금은 false를 못 쓰게 해놨으니까 의미가 없어졌어, 사실은. 네. 그래서 멤버를 이쪽으로 옮기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 고치겠습니다. Ctrl F5. 여러분도 이거 duplicate 이거 떴었죠? HTTP. 이 메시지 떴었죠? async false로 넣으면 요 메시지가 계속 뜬 거야. 이거는 그 경고 메시지인데 사실 그냥 경고 메시지를 보시고 그냥 처리가 돼도 돼요. 지난번에 처리가 됐었거든.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처리가 안 되진 않아요. 근데 내가 이 메시지를 없애고 true로 놨을 때 처리가 될 것이냐, 내가 그게 관건이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지금 한번 볼게요. Ctrl F5 고치고 이렇게 메시지 나오는 거 보고 기존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탁 가면은 결과값 no 있으니까 못 써. 이 소리가 나오는지 보시라고. 결과값 no 있으니까 못 써. 나와요? 결과값 no. 결과 no. 내가 결과를 찍었는데 no. 만약에 여기다가 숫자 1이라도 붙이면은 없는 아이디니까 나가면 결과값 오케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기 메시지가 이제 메시지 여기 찍히잖아. 훌륭한 아이디네요. 이렇게 찍고 보면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나오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왜 async 옵션을 false로 놓고 썼었냐?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역 변수 변경을 하는데 변경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한참 헤맸었거든요. 그전에도 이거 구현할 때. 네, 요거. 근데 요게 false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만 확인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ajax 메서드 바깥쪽으로 바로 나가서 콘솔 창을 하나 찍어 놓고 여기다가 ajax 후 패스 값을 내가 어떻게 봐? 여기다가 패스라고 넣어줘야 되겠다. 콤마 해도 되겠구나. 패스. 네.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ajax 후 패스. 만약에 실패했으면은 false 값이 나와야 되고요. 성공했으면은 undefined 나오면 돼요. 아무것도 할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놓고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요거 찍어주라는 거예요. ajax 메서드 바로 밑에서. 네, 이게 기술이라는 게 중간중간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도 여기 나 전역반 선생님이 기술이 정말 말도 안 하고 업데이트 되는 건 정말 거지 같은 경우라고 막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다른 과목이신데 자기도 뭘 하다가 안 돼서 보니까 얘기도 없이 사전 예고도 없이 바뀐 기술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네 그런 거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막 그랬지. 욕 나오지 진짜. 됐었는데 안 된다는 거지. 갑자기 에러 나고 뭐 경고 나오고 이러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 찍어보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JS 다시 담궈 주시고요. 간 다음에 완전 새로 고치시고요.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네 그냥 틀린 건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갔어.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있는 거 들어가면서 딱 보시면 결과값 넣은데 패스에 false 나와요. 패스에 false 찍혔으면은 이 변수를 얘가 ajax 안에서 건드려 줬다는 얘기예요. 맞죠? false가 나오면.
똑같은 기존에 있는 아이디가 걸려서 결과가 no인데 이때 pass가 false라고 찍히면 된 거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자라도 하나 쓴 다음에 없는 아이디를 등록 키워주면 훌륭한 아이디네요. 결과가 오케이지만 완전 새로 고쳐야 돼요. 컨트롤 F5 완전 새로 고쳐야 돼요. 새로 고치고 하셔야 돼요. 없는 거 결과 찍으시면은 오케이인데 패스가 undefined 나오면 된 거라고요. 한꺼번에 검사할 때 true 넣고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값이 할당이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으면 오케이. 안 돼 있으면 된 거예요. 됐죠? 네, 안 돼 있으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기존에 있는 아이디랑 똑같이 넣었을 때 탁! 이거 새로 고쳐요. 네, 여기 이렇게 걸렸을 때 결과값 너 사용 중인 아이디 왜 이게 됐다 안 됐다 그러냐? 됐다 안 됐다 그러는데? 이거?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나와요? undefined? false 나와요? 그러니까 false 찍혔었는데 왜 그래?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다시 고치니까 안 돼요? 왜 왔다 갔다 하죠 이거? 여러분들 화장실 다녀오세요. 쉬었다가 요거 정리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시다. 아까 여기 찍어볼 때 제가 여기 AJAX 밑에다 찍었었잖아요. 예. 다시 봐봐. 내가 AJAX 밑에다 찍었었거든요. 여기다 찍었었는데 AJAX가 찍히는 것보다 얘가 위에 찍혔거든요. 왜냐면 AJAX는 갔다 와야 되니까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찍혀요. 그러니까 패스라는 값이 나중에 할당돼가지고 여기서 찍을 때는 undefined가 났던 거고요. 요 콘솔 찍어보는 거를요 안으로 갖고 들어가세요. 이거를 여기 훌륭한 아이디네요. 여기도 하나 붙여놓고 이거는 뭐냐? 오케이일 때 패스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복사해서 밑에다가 패스 폴스 한 다음에 여기서 폴스를 할당을 했는지 보려고 하는 거야. 폴스를 할당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찍혀야 되겠지? 근데 안 찍히던 때가 있었다고요. 이거는 no일 때 맞지? NO no일 때 패스는 false가 되어야 되는 거죠. 새로 고치고 했을 때 OK일 때는 할당되지 말아야 되고 undefined 한꺼번에 검사할 때 true하고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할당이 안 되는 게 맞아요. 여기서 false 찍어주는 거는 어쨌든 무조건 찍혀야 되고요. false라고요. 그래서 여기 양쪽에다가 넣어놓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요거랑 여기랑 그리고 여기 전송 방식은 true라는 거는 바꾸지 마시고요. 네. 비동기 옵션은 그래서 success 네.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더 머물렀기 때문에 더 잘 접수가 되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종 테스트 이쪽에 있는 거 멤버로 덮어 써주시고요. 네, 덮어 써주시고 찍는 값만 양쪽에다가 따로 넣었어요. 네, 컨트롤 F5 먼저 새로 고친 다음에 여기에 기존에 안 맞으면 당연히 영문자 넣으라고 빨갛게 나오고 기존에 있는 값을 여기다 넣는다. 그래 놓고 탁 찍는 순간 네 결과 노일 때 패스 폴스 패스 값이 할당이 된 거죠? 네,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새로 고치고 네, 제대로 뭐 들어갈 수 있는 애를 넣었을 때는 패스 값이 undefined 하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로그인 되는지 한번 보세요.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써놓고 텀텀
예를 들어서 같은 이름 해놓고 사용 중인 아이디인데 밑을 다 통과시켜 보세요. 다 통과시켰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지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사용 중인 아이디입니다 하면 전체 가입하기를 눌렀을 때 가입이 되면 안 되거든요. 가입이 되면 안 돼요. 회원 가입 축하드립니다. 문제 생기잖아. 문제 생기는 거네. 이거 문제 생기는 거예요. 새로 고치고 있었나 내가? 이게 회원 가입이 되면 안 되거든. 지금 그걸 보려고 엄밀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예, 지금 엄밀하게 보고 있는데 텀텀이 들어왔어. 이러면 안 된다니까. 텀텀이 들어왔어. 난 텀텀이 있었는데 텀텀이 들어왔어. 들어왔어요. 여기 잘못 들어온 거니까 이거 삭제를 할게요. 아마 여러분도 가입되셨을걸? 가입돼야 안 돼요? 가입돼? 되지. 되지. 아, 되면 문제 있는 건데 이거. 되면 문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찍었을 땐 여기서 찍었으니까 찍혔나 봐. 그런 거 같은데? 아하. 다시 테스트. 한 번만 다시 테스트 해볼게요. 같은 소스로. 다시 한 번. 회원가입. 트래프 5. 이렇게 하면 패스 폴스라고 분명히 나왔지만 한번 해볼게요 또. 가입하기. 회원가입 축하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패스 돌 때 이거 설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패스 돌 때 다시 한번 검사할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비동기 옵션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이거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냥 했던 것 같아. 폴스로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경고창은 나오는데 이게 효과는 있거든요. 덮어놓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회원가입 다시 보겠습니다. 3차 타 이게 경고창이지 에러가 난 건 아니고 경고창이 뜬 거예요. 근데 패스 좋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입력을 수정하세요. 맞네. 입력을 수정하세요. 이게 비동기를 끈다는 건 뭐냐면요. 비동기로 처리를 해버리면요. 변수를 이쪽에 있는 전역 변수를 못 써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굳이 왜 써놨겠어. 에이 진짜. 그러니까 속색이네 결국은. 네. 요 메시지가 나왔다고 못 쓰는 게 아니고요. 쓸 수 있는데 얘네들이 권고사항이에요. 권고사항. 이걸 쓰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 근데 이거를 없앨 수는 없어요. 디프리케이트라고 돼 있지만 뭐 안 쓸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안 되거든. 지금 이거 하면 통과 안 되죠? 폴스로 바꿔놓고 테스트 해보시면 안 된다고. 안 돼야 맞다고. 그래서 이렇게 맞아야 훌륭한 아이디는 이때 들어가야지 맞다. 이게 정확한 거지. 그럼 여기다가 다시 고칩시다. 얘네가 지금 뭐 되는 것처럼 했는데 아니었어요. 아니야. 잘못된 거였어. 기본값 true인데 아까처럼 여기다 다시 쓰세요. 네. 비동기 옵션. 네, 지금이 조금 더 자세하게 쓸게요. 뭐냐면 비동기 옵션은요. 비동기 옵션을 꺼야지. 비동기 옵션을 끄는 것의 의미는 여기 이 페이지하고 별도로 취급을 하면은 전역 변수에 접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현재 JS 파일과 싱크를 맞춰야 됩니다. 그 동기화를 해야 됩니다. 과연 번역 변수 값을 패스를 업데이트 해야 되므로 false로 설정해야 제대로 된 뭘 할 수 있어요? 그 유효성 검사를 할 수가 있다. 검사 결과가 나온다. 만약 true로 하면 pass false가 설정되지 않는다. 설정 안 되기 때문에 뭐가 돼요? 그냥 사용 중인 아이디일 경우에도 통과가 되는 거죠. 사용 중인 아이디일 경우에도 데이터가 입력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네, 경고창이 떠도 그대로 false를 사용하길 바랍니다. 어디지? 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false를 써왔거든 지금까지. 그래서 아까 그 경고창에 뜨는 걸 가지고 내가 이제 이게 안 바뀌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지금 디버깅 모드를 태워봤는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패스 폴스라는 게 설정이 안 돼요. 네. 비동기 옵션을 꺼야만 비동기 옵션을 키면 비동기화가 돼가지고 얘하고 싱크가 안 맞아버린다. 그래서 변수 설정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긴다. 지금 그 설명을 내가 이렇게 쭉 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유도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비동기 옵션을 끄는 것 false의 의미는 현재 JS 파일과 동기화를 하여 전역 변수 값인 pass를 업데이트해야 하므로 이것을 false로 설정해야 제대로 된 유효성 검사가 결과가 나온다. 만약 true로 하면 pass false가 설정 안 되기 때문에 사용 중인 id일 경우에 데이터가 입력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네, 요거 false 값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넣는 거죠. 이렇게. 패스 변수에 false를 넣는 거. 네, 이해는 되시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콘솔을 여기다 찍어보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콘솔 찍어보는 거는 지워버릴게요. 여기서 찍는 건 의미가 없어. 결과적으로 패스 값이 찍혀야 되는 거지. 네, 된 것 같습니다. 성공 처리일 경우. 네, 요 소스 최종적으로 푸시 한번 할 테니까 최종적으로 맞춰놓고요. 우리 이제 로그인으로 가겠습니다. 로그인으로 가시면 되고 테스트를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서버에다 한번 반영하고요. 네, 서버에 반영된 소스로 회원가입 차로 고치고 다시 한번 봐요. 여기에다가 기존 아이디 중에 다른 아이디 한번 넣어볼까 또? 기존에 그 중복해서 들어간 애는 지워버리세요. 네. 텀텀 1은 들어갔어. 뭐 어제 킴스 007이 있었구만. 킴스 007 뭐 있는 걸 한번 넣어봐. 킴스 007
사용 중인 아이디라고 나오죠.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돼야 되는 거야. 통과가 안 돼야 되는 거야. 다른 거 다 통과시키고. 그래서 가입하기를 딱 했을 때 입력을 수정하세요라고 무조건 떠야 돼요. 사용 중인 아이디. 그래서 없는 애 008로 해가지고 가입하기를 하시면 이제 여기서 딴 걸로 가면은 통과를 일단 하겠지. 훌륭한 아이디네요. 회원 가입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DB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새로 누르시면 좀 전에 킴스 008도 들어갔네요. 보니까 킴스 008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방금 넣은 거죠. 네, 같은 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네, 요게 확실히 되면은 중복 검사 그리고 중복 검사 결과 처리까지 된 겁니다. 중복 검사 결과 처리까지 된 거죠? 네. 뭔가 제가 그래도 디버깅 하면서 진행을 빨리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는 잘 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 거에서 문제 생긴 거는 별도로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걸 왜 했냐, 이제 회원을 받았잖아. 그러면 회원 가입 있어야 되겠지. 회원 그 로그인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로그인 페이지로 한번 가보시면요. 로그인 페이지 한번 열어보실래요? 로그인 페이지, 로그인, 로그인.php 여기로 오시면요. 로그인 페이지에 로그인.js 있죠? 네. JS에 로그인.js 열어야 되겠네. 자, 로그인.js 여기서 할 일은 뭐죠? 진짜 로그인 시키는 게 할 일이죠? 여기서는 지금 로그인 로딩 한 다음에 버튼 클릭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모두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로그인에 성공하였습니다. 가라잖아. 진짜 성공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진짜 성공시켜야 되는데 어제 우리 개발자가 우리에게 던져준 소스에 로그인 페이지, 로그인이라는 그 PHP 처리 페이지가 있습니다. 잠깐 열어볼까요? 로그인.php 프로세스 밑에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약간 복잡한 듯한 이 소스를 이렇게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업에 가면 곱하기 10이에요. 최소. 임팩트가 이 복잡성의 임팩트가 최소 이거보다 10배는 복잡해요. 저는 이렇게 하나만 떼어놓고 이거 하나만 딱 하고 있잖아요. 이건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겪어서 저기 뭐지 코딩과 두뇌 싸움을 좀 하셔야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좀 내성이 생긴다.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차분하게 추적해 봐가지고 찾아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그래서 여기 로그인 셋 PHP 로그인 처리 페이지고요. 개발자가 굉장히 열심히 주석도 다 달아놨어요. 다른 개발자가 왔을 때도 알아볼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뭐 이 소스 코드는 잘 모르겠고 뭐 변수에다가 달러로 쓴 게 변수라고 했던데 어쨌든 뭐 포스트 방식으로 MI랑 MPW를 받아가지고요 처리를 하는데 비밀번호를 비교하는 방식이 이제 이 백엔드 개발자가 알아야 될 얘기고 이거는 비교하는 방식이 뭔지는 그렇지만 어쨌든 비교를 해줘요. 그래서 아이디에 해당되는 멤버 테이블에 있는 패스워드를 비교를 해줍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비교를 뭐 얘네들은 비밀번호 검증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풀 수는 없어. 절대 못 풀어. 그걸 풀 수 있게 해놨다 그러면 그거는 비밀번호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암호화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암호는 못 풀어요. 그래서 검증은 내부적으로 얘네들이 패스워드 베리파이라는 이런 뭐 메서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입력받은 애랑 DB에 있는 그 암호화돼 있는 애랑 이렇게 비교해 주는 애예요. 얘가요. 패턴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돌린대요. 쫙 해가지고 두 개가 똑같은 문자에서 나온 암호라는 게 일치되면은 OK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llow,
allow라는 변수에 if은 true가 난다는 소리지. if문에 들어갔다는 건. 네, true가 나면 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하고 나니까 이런 게 눈에 어느 정도 들어오잖아. 그죠? 네, 쓰는 방식이 비슷해요. 그래서 세션을 출발시켜요. 얘가 딱 되면은. 그래서 세션을 출발시키는데 세션이 뭐냐면요. 서버의 메모리 공간에 이 사람의 로그인 로그가 거기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서버 쪽에 기록되는 게 세션이에요.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서버 쪽에 기록이 돼요. 그게. 그래서 그게 보통은 로그인하면 가만히 놔두면 몇 분 동안 여러분들 쓸 수 있어요. 20분인데가 많을 거야 아마. 디폴트가 20분이거든요 원래. 20분 동안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놔뒀다가 다시 들어오면 자동 로그아웃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서버에 그 메모리는 한계가 있는데 리소스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이 로그인 세션이 쌓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안 쓰고 있는 사람 거는 정리를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최소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만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세션 정책이고요. 그래서 세션을 연결해가지고 DB에서 가져온 그래서 여기 ID 셋업하고 이 사람 이름 셋업하고요. 이름으로 인사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권한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멤버 권한인지 어드민 권한인지를 봐서 어드민이면 어드민 페이지에 들어가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어드민 페이지도 개발자님께서 개발해 놓으셨어요. 그거 연결시키는 것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했으면 에코 네, 에코 울리는 게 OK, KK 이렇게 보낸다. 네. 이 값을 찍어 요 PHP 페이지에다가 이걸 찍는다는 의미는 그 받는 페이지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비밀번호가 불통과됐다 그러면 again을 보내요. again을 보내고 레코드가 없어. 이 사람 아예 레코드가 없어. 너는 없는 앤데? no가 보내. 그러니까 세 가지 값이 가는 거야. 성공, 오케이. 이 사람 비밀번호가 틀렸어. again.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레코드가 없어. 너는 아예 아이디가 없는데? 이런 거예요. 그 구분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한번 login.js에다가 이 파일을 호출하면서 로그인 성공 메시지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자, 로그인으로 가야 login.js 여기에다가 우리가요 성공했을 경우에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좀 써볼까요? 실제로 서버에 가서 메시지를 위로 올릴게요. 아이디 비번 확인 후 일치하면 로그인 성공 불일치하면 불일치 메시지를 내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AJAX의 포스트 어제 썼죠? AJAX 포스트 한번 써볼게요. AJAX 포스트 방식으로 로그인 페이지 호출 네,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쓴다? 우리가 어떻게 쓴다 그랬지? 달러 점 포스트 아까 썼던 얘기예요. URL 콤마 두 번째는 데이터 콤마 세 번째는 콜백 세 가지로 쓴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요거랑 똑같이 쓸 거고 위에 거는 그렇게 썼다는 거 남겨두고 여기에다가 하나씩 써보겠습니다. 1번 URL 주석 달아야지 이거 URL 네, URL은요 아이고 프로세스였고요. 프로세스 밑에 뭐예요? login.php예요. 이 페이지를 개발자가 개발해 놓은 페이지를 호출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 2번 데이터를 넣는데 데이터는
이렇게 네 대체로 넣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보내요. 패스워드 MID하고 패스워드. MID 콜론 여기 MID라고 내가 미리 넣어놓지 않았어? 여기 MID하고 MPW라고 여기 대상은 이렇게 해놨어요. 변수로. 그래서 여기다가 쓰는 거지. MID 어떻게? MID.val 이렇게 세미콜론 하시면 안 되고 여기 ID 그리고 MPW 콜론 MPW.val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이건 B번 네. B번 ID B번을 이렇게 보낸다 데이터로 잘 보시기 바래요. 우리 변수에다 이걸 넣어놨어요. 이걸 MPW, MID. 그 다음에 콜백 끝나고 나서 이제 성공 실패가 이제 세 가지로 나오는 거지. 여기가 이제 세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콜백이. 자, 여기를 콜백을 구성을 합니다. 3번 콜백. 네. 여기다 펑션 써야지. 펑션 열고 닫고 열고 닫고. 결과가 이제 여기로 돌아오는 거지. 결과가. 네. 이게 콜백이고요. 결과가 여기로 돌아오는 거고 이제 결과 받아야지. 레스 이거 받아볼까요? 레스는 결과 처리. 는 결과 전달 변수. 레스 전달 변수가 전달을 해주겠죠. 그래서 세 가지 값 중에 하나로 나온다 그랬지.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사용 가능한 아이디가 아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if. 첫 번째 뭐지? 로그인 성공한 경우부터 할까? 만약에 3-1 여기다 써볼게요. 3-1 로그인 성공 시 이게 세 가지가 있겠지. 3-2 아이디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3 비밀번호가 틀린 경우. 로그인 성공 시. 요게 이제 if문 쓰면 되겠지? 만약에 레스가 는는는 오케이 이렇게 넣어보면 되겠고 요게 if문이 되겠고요. 세 가지로 나누는 거야 지금. 아이디가 없는 경우 else 그 밖에 if 만약에 레스가 는는는 아이디가 없다. 그럼 NO가 넘어온다 그랬거든요. 제가 아까 좀 전에 그 개발자 모드에서. 그래서 이거 else if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짜고 있는 거예요. 로그인 성공 시 보이게 좀 해주시고 아이디가 없는 경우 보이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불일치 else if 만약에 셋이니까 다 하나씩 넣어줄게요. 이렇게 press again 는 again 세 가지 값이 넘어온다. 이게 else if가 되겠죠? 요거는 콜백 함수가 되겠죠? 네,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세 개로. 요거를 잘 분리를 해주고 OK, No, Again 세 가지. 그래서 메시지를 잘 띄우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로그인에 성공해가지고 날아가는 케이스. 로그인에 성공하셨습니다. 로그인에 성공하십니다. 메시지 밑에 따로 있네. 이거 잘라다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어요. 일단은 여기 들어가면 되겠고요. 네, 요런 애가 아이디가 없으면 여기에다 놓고 불일치면 여기다 놓고 그래서 아이디가 없다. 그러면 사용 가능한 아이디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써줄게요.
사용 가능한 아이디가 아닙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아이디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불일치한다. 그러면은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 아이디는 있는데 비밀번호가 틀렸다.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네요. 로그인에 성공하였습니다. 사용 가능한 아이디가 아닙니다. 근데 사실 로그인에 성공하면은 첫 페이지로 날아가서 아무개님 환영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상단에 뜨게끔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 새 수로 구분이 돼서 나오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넘어오는 값이 잘 넘어오는지 전달 변수 바로 밑에 여기다가 콘솔로 로스 한번 레슨 한번 찍어볼게요. 결과값 레스 네. 처음에 펑션 들어오자마자 결과값 찍어보고요. if문의 분기가 잘 되는지 보시면 되겠죠. 네, 로그인에 성공하였습니다. 사용 가능한 아이디가 아닙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잘 넘어오는지 again 같은 거 글자 철자 이상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again 똑같네. again 너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홈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연결은 여기랑 돼 있는지 잘 보시고 여기 프로세스 밑에 있는 로그인 그냥 로그인이 아니네. 잘못 썼네. 로그인 set.php네요. 잘못 쓸 뻔했네. 로그인 s 대문자 set.php 여기 확인해 보시면 로그인 set.php가 프로세스 폴더 밑에 로그인 set.php가 들어가 있네요. 네. 이거 영어로 써놓으니까 좀 안 와닿는다. 전송할 페이지. 데이터가 보낼 데이터. 맨 밑에는 서류 함수. 세 가지. 그러니까 구분은 세 가지로 들어오는 거지. 이 포스트를 쓰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하네요. 그죠? 네. 네,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요. 자, 봅니다. 봅니다. 자, 요거를 반영을 시키고요. 반영. 그 다음에 서버에다가 소스를 올리시고요. 싹. 멤버가 아닌가 이번에? 로그인이구나. 로그인.js를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본 페이지로 오셔서 컨트롤 F5로 완전 새로 고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지도 않은 이런 둘 다 넣지 않으면 둘 다 넣으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일단 넣어. 만약에 없는 아이디에 없는 비밀번호 아무거나 넣고 이렇게 하시면 사용 가능한 아이디가 아닙니다. 그죠? 사용 가능한 아이디가 아닙니다. 왜냐면 내가 아무거나 막 넣거든. 그러면 있는 아이디를 넣어볼까? 있는 아이디 넣고 비밀번호는 마구마구 아무거나 틀렸어. 그러면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얘가 지금 똑똑하게 다 갔다 온 거야. 어게인이 넘어왔으니까 이 지금 백엔드 코드하고 지금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야. 네, 상호작용. 줬으니까 넌 갔다 와서 결과 나한테 던져줘. 이게 된 거예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페이지인 거죠, 이제. 근데 만약에 이제 일치시켜 볼게요. 따다다다다 비밀번호를 똑같이 맞췄어. 그러면 탁 로그인에 성공하였습니다. 혹시 비밀번호 잊어버리셨으면요. 아는 비밀번호 되는 그 계정으로 넣으세요. 네.
자, 그리고 로그인에 성공하면은요, 진짜 세션 세팅이 된 거예요. 세션 세팅이 돼서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본 페이지로 넘길 거예요. 여기까지 테스트가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 페이지 상단으로 이제 여기 인덱스 페이지를 로그인하고 나면 인덱스 페이지로 보낼 거예요. 첫 페이지. 첫 페이지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여기 첫 페이지에 아무개님 뭐 환영합니다. 뭐 안되겠님 안녕하세요. 뭐 이런 메시지 여기다 띄울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띄우는 파일을 스크립트하고 백엔드 개발자하고 같이 믹스가 된 소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스를 여러분에게 같이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 소스가 말이죠. AJAX 버그의 include 파일에 로그인 세션이라는 파일이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로그인 세션이라는 파일을 제 거에다 놓을 테니까 이제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텍스트 파일이야 그냥. AJAX 버그의 include 파일에 지금 2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를 이제 제가 더 집어넣고 푸시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 거 GitHub에 보시면요. GitHub에 보시면 지금 AJAX 찾아 들어오시고 보고 찾아 들어오시고 여기 보면은 inc 파일, ins 폴더 있어요. inc, include. 여기 보면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던 info inc랑 tab inc가 있는데 지금 보도 듣도 못하던 애가 23초 전에 업데이트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login session.inc 얘 되게 중요한 놈이에요. 이건. login session.inc 이놈이 아주 특별한 사명을 띠고 있는 놈입니다. login session.inc를 들어가서 보면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거든요. 오른쪽 버튼 네, 그래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근데 여기 파일명이 좀 이상하게 저장이 되는데 근데 요거 저장할 때 뒤에 거 여기 이름이 길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다 지우시고 inc까지만 로그인 세션.inc 앞에 뭐 이런 게 다 붙네. 로그인 세션.inc 이름은 이거예요. 로그인 세션.inc를 어디다 저장한다? 보그에 보고 HTML 여기가 아니지. 여기 뷰 AJAX 보그 밑에 inc 폴더에 여기에 inc 파일로 저장을 하시는데 여기는 HTML 파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네, 형식이 저장 예 이상하게 저장되지 않았겠지. 일부러 내가 저장을 똑같이 해본 거야. 이상하게 저장되나 안 되나 보려고. 이게 뭐래? 이상하게 저장됐는데? 이상하게 저장됐어. 이상하게 저장됐어. 지울게요. 잠깐만. 그냥 파일을 거기에 나와 있는 파일을 복사해서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상하게 돼 있어 지금. 잠깐만 삭제할게요. 삭제하고 여기 들어가 있는 파일 보이시죠? 그지? 여기 보이잖아요. 이거 로 데이터 로 데이터로 가가지고 저장해야 되는데 내가 뭘 저장한 거냐? 로 데이터로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야지. 로 데이터로 안 해가지고 이상하게 나왔어. 로 데이터로 들어가세요. 로 데이터. 로 데이터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보그 inc에다가 저장. 그러면 잘 저장돼. 좀 전에 내가 여기 페이지에서 저장해서 이상하게 됐어. 폴에 놓고 요거는 지우고 삭제. 요거 나오죠?
네, 요거예요. 되셨어요? 네, 이 파일을요 본 페이지에다가 다 삽입할 건데 세션 변수가 세팅되어 있는 데서 세션을 스타트 시키고 자, 세션을 스타트 시키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파일에 로그인 셋이라는 거를 해주는데 밑에 보면 PHP 코드, 백엔드 개발자가 개발한 코드가 밑에 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PHP에서 자바스크립트, 이 스크립트에 관련된 애를 여기서 실행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 여기에 있는 아무개님 환영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만들어가지고 화면에다 찍어주게끔 만들어요. 권한도 만들고 그래서 권한이라는 건 이렇게 스크립트 어디 있어? 여기에 로그인 셋이라는 자바스크립트 메서드 이 뭐지 함수를 호출해 함수. 그래서 로그인 셋이라는 함수는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위에 그냥 대단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네. PHP 코드에서 세션면서 세팅된 값을 화면에 반영한다. 화면을 반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님 환영합니다. 메시지랑 오스 이 사람 권한 두 가지가 세팅되고요. 보면은 전달값을 콘솔창 전달값에 찍어보고요. 오스가 뭐였는지 환영 메시지 이런 애를 로그인 MSG라는 이런 박스가 없거든. 이런 애가 우리 만든 적이 없잖아. 이거를 자바스크립트가 바로 여기서 만들어요. 그냥 이거 봐봐. jQuery 시작하자마자 상단에 샵탑에 어펜드 해가지고 이런 박스를 만들어요. 바로 얘가. 그래서 샵탑이 있는지 한번 가서 소스에서 찍어보면 우리께 샵탑이 있어요? 여기 봐봐. 샵탑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이나 한번 해봐. 이거 샵탑이야? 점탑이야? 있잖아 샵탑. 이거 제일 큰 거 샵탑. 이거 얘기하는 거야. 샵탑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샵탑에다가 id가 로그인 msg라는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얘를 어떻게 만들어? 포지션, 앱솔루트, 위드스 400, 탑에서 5%, 레프트 50%, 가운데만 하나, 트랜슬레이트,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X축으로 마이너스 50%, 폰트 사이즈 14, 폰트 웨이트, 볼드, 얼라인, 텍스트 얼라인 센터 가운데, 화이트 스페이스 줄 바꾸면 되지만 노랩 요런 CSS를 세팅되게끔 해서 본 페이지에 삽입해 놓고 거기에다가 메시지를 찍어라. 그리고 로그인 버튼, 로그아웃 버튼으로 변경해라. 이거 되고. 그럼 뭐야? SM 서브 LI의 01 두 번째인데 두 번째에 로그아웃으로 바꾸라고 맞나 한번 확인하나 해보자. 두 번째 로그인이 로그아웃 돼요? 첫 번째 있잖아. 첫 번째 이거 숫자 붙이세요. 도구 로그인이 첫 번째 있었어요. 그러면 0번이 아니라 1번이 아니라 0번이에요. 첫 번째예요. 그걸 로그인을 로그아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로그인하고 나면 로그아웃으로 돼 있잖아. 그치? 그거 얘기하는 거야? 네, 지금 여기 내가 드림 파일을 받았으니까 30번, 31번 라인에 설명과 실제 코드를 바꿨는데 번호만 바꿨어요. 번호만. 몇 번째? 우리가 이런 지식이 있잖아. 0, 1, 2, 3, 4 지식이 있잖아. EQ 번호. 자, 그래서 li 여기에 있는 넘버링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로그아웃 클릭 시 클릭 그러면 요 로그아웃이라고 바꾼 얘한테 클릭 설정을 한 거예요. 여기 뒤에 세미콜론 없죠? 그리고 여기 점 클릭이라고 해놨죠 여기서?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야? 얘가 주인공이에요. find A 찾은 애까지 여기까지가 주인공이야. 서브 SM 서브 li 중에 첫 번째 밑에 있는 A 태그를 선택해 놓고 텍스트 바꿔 클릭 설정해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펑션 그래서 여기다 로그아웃 시키는 걸 다 해놨어. AJAX, 비동기 통신, 포스트, 오케이. 호출 페이지, 로그아웃 해주는 애가 따로 있거든요. 걔는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 여기 보면 logout.php 보면 이거밖에 없어요. 세션 스타트, 세션 디스트로이 다 무너뜨려, 다 파괴해버려. 디스트로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네, 이렇게 세션을 종료시키는 코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호출하는 거예요. 얘가요. 프로세스 로그아웃, PHP, 오케이. 전달값 없어. 그럼 비워놔. 그리고 콜백 함수, res, OK라는 메시지를 아까 보니까 전달하게 돼 있었죠. 그래서 앞뒤 공백 제거해가지고 혹시나 몰라서 그래서 여기 OK가 나오냐? 안전하게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라고 언론 메시지. 그리고 페이지 리로드, index.php로 리로드. 다시 페이지를 돌아가게 로그아웃 한 다음에 돌아가게 만들어야. 그리고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로그아웃 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res라고 찍어주도록 소스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ajax post가 여기에 클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여기 안에다가 클릭했을 때 비동기 통신을 하게 만들어놨네요.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회사 가시면 비동기 통신을 얼마나 쓰게 될까요? 데이터베이스랑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러면 거의 비동기 통신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백엔드 개발자는 기능 개발하지, 프론트엔드는 화면 구성하지. 화면 구성을 내가 해놨는데 자바스크립트가 그 데이터 변경하는 애를 호출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니까 비동기 통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비동기 통신. 동기 통신, 비동기 통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화면이 깜빡거리지 않는다고요. 가만히 있으면서 백단으로 데이터 작업 다 해서 변경된 것만 여기다 반영 탁 시켜준다고. 네. 오케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 버튼 제거하기. 뭐지? 회원 가입 버튼을 제거한다고? 그럼 몇 번째 걸 지워줘야 돼요? 여기 보세요. 회원 가입 버튼을 없애야 된다. 이 셋 중에 가운데 거네? 두 번째 거 없애야 돼요. 보고 갤러리는 살아있어야 되잖아. 얘 없애야 되죠? 그래서 없애요. 그래서 두 번째 거니까 last가 아니라 이것도 EQ로 바꿔야 되겠네. 이거 바꾸세요. EQ 번호 01. 이게 두 번째지. 회원가입 버튼이 두 번째 들어가 있으니까. serve li last가 아니라 EQ 번호 1. 얘가 remove 그러면 li가 싹 그냥 지워져 버리는 거야. 회원가입이 또 있을 필요는 없잖아. 로그인 했는데 회원가입 버튼 보신 분은 그 사이트는 이상한 사이트예요. 네.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없애야 되죠. 회원가입 버튼.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처리는 이거야. 이 사람이 그 어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 권한이 있거든요. 권한 값이 A일 경우 관리자 메뉴를 생성해서 A면 뭘 더 보여주어라, 보여주지 마라 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어펜드에서 li를 하나 더 추가해서 관리자가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자. 오, 이런 것까지 만들어줘. 관리자, 어드민 밑에 인덱스. 밥 먹고 오면은 제가 이거 관리자 모드 설치, 폴더 드리고 설치해서 화면 보이게 할 거예요. 예. 다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심어준다? 인덱스 페이지 열잖아요. 인덱스 페이지 상단에다가 인클루드 시켜요. index.php 열고 여기 상단 영역 요거보다 위에다 놔야 될까? 요거 이렇게 복제를 하시고 인클루드 밑에 뭐예요? 뭐로 되어 있어요? 로그인 세션 언더바 세션.inc 이게 여기 하나 더 들어와 있어요. 상단 영역보다 위에 있어야 되겠네요. 위에 있어야 돼요. 위로 빼세요. 이렇게. 소스 올려야지. 뭐 올려야 되지? INC에 있는 것만 올리면 되잖아요. INC에 있는 거 올리면 올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파일이 하나 새로 추가되겠죠. 파일 하나 추가되게 하시고, 네, 요게 이제 요 본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저희가 연출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들어오게 이제 만들 거예요, 저희가. 로그인 해가지고 본 페이지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에 어떤 변경 사항이 반영이 되겠죠. 이따가 요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착착착착 스텝 바이 스텝 확인하면서 여기에다가 로그인 모듈을 완성 짓도록 하겠습니다.